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요즘 라미네이트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라미네이트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라미네이트 사실 이거 한번 결정하기까지 정말 고민 많으시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표정만 봐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특히 SNS나 거울 같은 거 보면서 내 치아 모양이 조금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라미네이트 이거 치료받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제가 그 걱정 아주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라미네이트 치료와 관련돼서 환자분들께서 상담받으러 오시면 선생님 라미네이트 영구적인 건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라미네이트를 치료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라미네이트 치료가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치료인가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 안에 들어가는 그 어떤 보철물도요 자연 치아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고 나서 10년, 15년 이상 자기 치아처럼 편안하게 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 2년 만에 잇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혹은 변색이 와서 재치료를 받으러 오게 될까요? 사실 이 차이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건데요. 라미네이트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3가지 성공 디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삭제량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치아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범낭질이라는 치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범낭질이 잘 있어야지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붙일 때 접착제가 범낭질과 라미네이트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쁘게 만든답시고 치아를 많이 삭제해서 범낭질이 다 사라지고 치아의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됐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접착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장기간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집안이 약하니까 이게 금방 떨어지거나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치과는 어떻게 예쁘게 치아를 깎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점 1mm의 치아라도 좀 덜 깎고 범낭질을 남기는가 고민하는 곳입니다. 원장님, 라미네이트 할 때 무삭제가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치아에 무삭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해서 튀어나온 경우에는 그 튀어나온 부분을 아무래도 삭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무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 튀어나온 치아 구조물을 기준으로 다른 부분들이 다 같이 튀어나와서 두꺼운 라미네이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낭질의 두께와 치아 각도, 배열 등을 고려해서 삭제를 얼마나 할지, 이게 바로 라미네이트 디자인을 할 때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저작을 할 때 어금니만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앞니도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또 접촉을 합니다. 특히 잘 때 이를 갈거나 혹은 음식을 먹을 때 앞니로 음식을 자주 잘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물거나 혹은 손톱을 깨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치아 배열과 교합, 그리고 저작 습관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일자형으로 라미네이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씹을 때마다 라미네이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라미네이트가 피로도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짬뽕 같은 거 먹다가 갑자기 라미네이트가 떨어져서 이게 조개 껍질과 라미네이트가 섞여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미네이트 치료 전에 우리 환자분의 턱의 움직임, 치아의 배열, 교합할 때의 동적인 관계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힘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설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 본인의 라미네이트 관리 방식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자면요. 마치 슈퍼카를 샀는데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막 굴리고 오일도 안 갈아주고 오프로드 달리고 이러면 망가지겠죠. 라미네이트도 똑같습니다. 예쁘게 치아들을 심미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 놨는데 앞니로 딱딱한 걸 잘라 먹고 끊어 먹고 질긴 거 먹고 끈적끈적한 음식을 먹으면 게다가 자면서 이를 갈고 앞니로 손톱을 물어뜯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 그러면 라미네이트가 버텨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이런 내용들도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과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야지 라미네이트를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검진도 되게 중요하겠죠. 라미네이트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인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라미네이트가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료진과 환자가 한 팀이 돼서 라미네이트를 잘 관리할 때 비로소 라미네이트의 장기적인 수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붙였으니까 끝이 아니라 붙인 날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한테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라미네이트 하시는 게 이게 쇼핑몰에서 옷 고르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소중한 본인 치아이고 본인의 인상을 아주 극적으로 바꿔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나 시간 혹은 누구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본인의 상태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치아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치료를 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환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치아 범랑들이 좀 너무 많이 삭제되는 건 아닐까요? 선생님, 저 이갈이가 있는데 라미네이트 하고 나서 이갈이 괜찮을까요? 혹은 제가 턱이 되게 발달돼서 씹는 힘이 큰데 라미네이트 했을 때 앞니가 부딪혀서 라미네이트가 떨어지거나 깨지진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문의하시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라미네이트 디자인에 반영해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텁썩 결정했다가 나중에 제 치료 비용으로 2배, 3배 되는 비용 들고 또 시간까지 드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경우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평생 가나요? 라는 그 질문에는 누구도 책임 있게 이거 하시면 평생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조심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라미네이트를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5년 쓸 거 15년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합당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미네이트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의 본질은 재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 환자분의 입안의 환경과 그 라미네이트 보철물이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조건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안 좋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요, 원장님 저 연예인 누구처럼 하얗고 길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무리하게 치아 길이를 연장하거나 치아 각도를 많이 틀어버리면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튀어나온 치아들을 많이 삭제하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약한 라미네이트, 그리고 접착도 약한 라미네이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미적으로 또 환자분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나중에 탈이 나서 라미네이트가 탈락되거나 부러지거나, 혹은 잇몸 경계 부분들과 라미네이트가 잘 밀착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변색이 오거나 아니면 보기 싫은 라미네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라미네이트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라미네이트 다시 치료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단순히 예전에 있던 라미네이트를 철거하고 다시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요, 잇몸 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라미네이트 환자분들의 재치료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잇몸이 많이 안 좋아졌던 분들의 사례입니다. 진작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듣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예뻐지게 혹은 빠르게 또는 아주 저렴하게만 하시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재치료 하시러 오신 분들 중에서 라미네이트 안쪽에 양치가 잘 안 돼서 그 라미네이트 치아 틈새 안쪽으로 충치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자분들의 구강위생 관리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그 미세한 틈새를 접착제가 잘 막아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고 정밀한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미세한 틈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등이 들어가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얗고 멀쩡한데 속에서는 치아가 상하는 그런 좀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라미네이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내 치아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할 때 치아를 진짜 아예 안 깎거나 다듬어도 아주 살짝만 다듬는 수준으로
치아를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원장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검진을 통해서 아주 오랜 기간,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라미네이트를 하신다고 하면 라미네이트 치료 이후에 충분히 건강하고 오래가는 예쁜 미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 지금 상태에서는 라미네이트보다 치아 교정 치료가 먼저입니다 라거나 혹은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보다는 일반 크라운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치아에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라미네이트는 한번 하고 나면요 10년 이상 아주 길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1년도 못 가서 떨어지거나 깨질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라미네이트의 수명은 단순히 라미네이트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치아 배열 상태, 그리고 저작 습관, 또 라미네이트를 어떻게 디자인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한 번 더 드리는 얘기인데요, 라미네이트 치료는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치과에 들리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또 잇몸 관리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습관도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치료받은 소중한 라미네이트 치료 결과를 10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보기에만 예쁜 치아들은 환자분들의 구강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금방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잘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라미네이트 치료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요, 라미네이트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소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평생의 자부심이 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라미네이트 수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치아 설계를 돕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